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일정 마지막 하루입니다. MWC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남은 한 약 4시간 동안 오후 반나절 자유시간을 좀 보내다가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유명한 광장이죠. 이런 광장입니다. 카탈루냐 광장에 와 있는데요. 그래도 영상으로 여러분께 여러 이야기 남기고 그리고 출국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화면을 열었습니다.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오피셜 클럽 구독자분들은 이미 또 영상을 보셨겠지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국제 정세, 또 한국 경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여러분께 좀 말씀드려보고 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광장 가운데를 향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어떻게 잘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특별한 장비 없이 그냥 제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중 무역 전쟁 본격화된 거죠. 미국이 강하게 중국에 대해서 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역시 그런 움직임 속에서 캐나다는 캐나다대로, 멕시코는 멕시코대로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뭔가 미국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들어주기를 트럼프는 기대를 했는데, 유예를 해주거나 해주는 과정에서도 특별히 트럼프가 마음에 드는 수준으로까지 뭔가 굴복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이지 않고 있는 듯 해서 아무래도 관세가 부과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이후에 이 협상이 또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거니까 언제든지 취하할 수는 있겠죠. 또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전쟁을 계속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불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또 언제든지 취하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세계 각국에 관세 전쟁이라는 강한 카드를 들이대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 공화당이 원하는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의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더 강하게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는 바로 중국이죠. 시진핑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움직임이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중국의 양회가 개최되었죠. 전인대 발표를 보면 중국 성장률 목표치, 그러니까 세계 경제 주요 국가들은 다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데,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합니다. 정부는. 그러니까 목표치가 5% 안팎이에요. 안팎. 비둘기 한번 보세요. 비둘기 쭈루룩, 비둘기 쭈루룩 있죠? 제가 여기 화면을 잠깐 바꿔, 비둘기들이 여기 쭈루룩 있네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광장의 모습입니다. 그만 보여드리고, 5% 안팎이라는 성장률 목표치는 지금 현재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약 4.5%로 추정하고 있으니까 0.5%포인트를 더 상향 조정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GDP, 중국 전체 GDP에서 전년 GDP에서 대략 0.5% 수준을 더 증가시키기 위한 움직임은, 그만큼 중국의 경제 주체들, 가게는 더 소비하고 기업은 더 투자하는 그런 환경을 유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동안에는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인프라 건설하고 부채 의존해서, 그러니까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각 지방 정부에게 너 GDP 10 만들어, 너도 10 만들어,
너는 20 만들어. 그럼 각각 만들어낼 GDP 규모를 합산하면 전체 GDP 규모가 나오니까 약간 하달씩, 중앙정부 하달씩 경제성장 전략을 펼쳐왔어요. 그러면 각 지방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제시한 GDP를 만들어내야 돼요. 찍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찍어냅니까? 지방정부는 LGFB라고 하는 지방정부가 대출을 의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돈 좀 빌려줘, 여기다 돈 대출 좀 해줘 해서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는 구조죠. 그것을 통해서 인프라 사업을 펼쳐왔던 겁니다. 그러나 부동산 사업 펼쳐오고 인프라 사업 펼쳐왔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인프라 관련 산업들은 그냥 전혀 회복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실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장 전략은 더 이상 유용한 방법이 아니겠구나 라고 판단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공실이고 인프라 사업 빚에 의존해서 막 무리하게 펼쳐왔는데,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인프라 사업하라, 부동산 사업하라, 부채에 더 의존하라 라고 하는 공식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바로 미국식 스타게이트. 미국도 AI 격화시키고 기술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중국도 전혀 질 이유 없다, 우리도 기술적 목표치를 더 강화하고 오히려 미국의 추격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미국을 맹추격해야 될 것은 맹추격하고,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나은 영역의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미국의 추격을 불허하자 하면서, 트럼프도 스타게이트를 앞세워서 빅테크 기업들을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 진흥하려고 준비하고 있듯이,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식 혹은 중국판 스타게이트를 중심으로 이제 부동산 사업이 아니라 소위 빅테크 중심으로, AI 중심으로 경제를 도약시켜 나가겠다.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구경제와 신경제가 전환되는 그림이에요. 구경제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겠구나. 신경제는 이렇게 어려운 중국 경제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탄탄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망한 게 아니라 구경제적인 측면은 좀 많이 망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신경제적인 측면의 여러 산업 섹터들은, 기술 영역들은 오히려 마치 이제 전쟁을 할 때 건장한 용사 한 명이 있고 부상당한 용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상당한 용사를 제가 등에 업고, 제가 건강한 용사예요. 만약에 그 부상당한 용사를 등에 업고 그래도 달리는 거예요. 달릴 수 있죠. 그러나 성장률이 높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부상당한 용사만 보면 이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용맹한 용사를 보면 너무나 정말 강한 군사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나라의 군사력을 보면 그 부상당한 군인만 볼 것이 아니라, 용맹한 군인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두 군인의 상징적인 의미지만 두 군인의 평균치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게 중국 경제의 모습이고, 과거의 고성장으로 돌아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망한 모습도 아니고 중성장화 되겠다. 어쨌든 중국은, 시진핑은 이 양회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기존의 이 부동산 산업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AI를 비롯한 신경제적인 측면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켜 나갈 의지가 표명되겠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또 소비 진작도 하겠고,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증시 부양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광장에 이렇게 지나는데 피아노 소리 들리시죠? 너무 아름다운 거리의 악사가 있어서 잠깐 열어볼게 합니다.
제가 여행 유튜버도 아니고 기념 삼아 이 광장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즉시 분석으로 영상을 드릴 때는 특별한 편집도 안 하고 편집할 줄도 모르고요. 그냥 촬영 시점부터 컷하는 시점까지 쭉 영상을 그대로 여러분께 업로드 해 드릴 텐데, 뭐 조금 영상의 퀄리티나 목소리의 질이나 이런 게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미중이 격돌하는 움직임 속에서 이 관세 전쟁의 총구가 한국을 향하는 모습이에요. 일단 주요 발언들을 보면 트럼프가 한국 관세 되게 높은 나라야. 사실 한국이 관세가 높은 나라냐? 관세 높게 부과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물론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있고 WTO 회원국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고,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농산물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쌀에 대해서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절대 쌀은 수입 안 돼 이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산 쌀이 3분의 1 가격이에요. 근데 정말 맛있거든요. 3분의 1 가격인 이유는 비행기로 농사 짓잖아요. 대평야에서. 그 효율성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비교가 됩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뭐 WTO도 있지만 또 FTA 협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무역학 원론에 들어가는 이론인데, 유치산업 보호론이라고 있어요. 이 유치산업, 유치하다 할 때 유치가 바로 유치원 할 때 유치거든요. 그만큼 어린아이와 같은 성장하지 못한 그런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관세로 하다 보면 우리 산업 자체가 아예 황폐화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경제에 유치한 산업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 한국 너네는 자동차 그렇게 많이 수출하고 반도체 그렇게 많이 수출하고 미국에게 막대한 무역 적자를 안겨주면서 너네는 너네 마음대로 왜 쌀 산업은 보호하냐? 너네 때문에 우리 반도체 산업 없어지고 너네 때문에 우리 자동차 산업 흔들리고 있는데, 너네는 돈 많이 벌고 왜 너네는 왜 농산물 수입 안 하고 이렇게 보호하냐? 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그 주장입니다.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나라다 라는 이 표현이 등장한 거고, 또 한 가지 그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카드, 주한미군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이거 좀 더 많이 내야 된다, 방위비 분담금 더 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뭔가 너네한테 불리한 조건을 들이댈 수 있으니 미리 너네가 우리 미국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더 콩고물을 더 내라, 생산기지를 더 이동한다든가, 아니면 조선업 협상할 때도 조금 더 미국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조선업 협조를 해줘라 라든가, 뭔가의 딜을 따내기 위한 조치일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관세 전쟁의 대상으로서 다음 타겟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나름대로 내외수 동반 부진, 성장 부진 현상 속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죠. 한국은행만으로,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 부양이 될 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재정 정책도 지금은 조금 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중국이 양회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어요. 중국도 그동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아왔었고, 재정 건전성을 살피기 위한
조치들, 대응책들도 마련하는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트럼프발 무역 전쟁과 그로 인한 중국 내수 경기 침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더 생산기지 이전을 하고 있다든가 탈중국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정 건전성은 조금 뒤로 미루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재정 건전성을 택할까, 경기 부양을 택할까, 이 둘 중에 경기 부양을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국면에는 그게 맞는 대응이다라고 평가한 거죠. 제가 여기 광장이니까 잠깐 난간에 좀 앉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경제도 재정 건전성도 살펴야 되는 거 맞고요. 경기 부양책을 가동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통화 정책만으로,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니만큼 엊그저께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도 소비, 투자, 생산 3대 축이 다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그 통계 발표에 참 이 스페인에 와 있는 저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느냐? 역시 통화 정책은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였다면 재정 정책도 지금은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근데 재정 불안 상황에서 어떻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느냐, 추경을 마음껏 펼쳐야 되느냐, 저는 규모라는 면에서 접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더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할까, 이게 더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많은 양의 재정을 편성한다든가 확장적 재정 편성을 한다든가 추경을 편성한다든가 하는 것보다 한 단위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게 곧바로 경기 부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세계 주요국들이 기술 전쟁이 본격화됐고, 제가 이 스페인의 MWC에 참석하려고 왔지만 정말 많은 기업들이 기술 전쟁이 본격화되어 있다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참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아쉬운 것은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과기정통부 장관 다녀가셨어요. 한국무역협회 회장 다녀가셨어요. 주요 고위 관료들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 MWC나 CES와 같은 산업 현장에 오실 거면 운동화 신고 오셔라. 구두 신고 오지 마시고, 정장 입고 오지 마시고,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오셔라. 공부할 마음으로 오셔라. 근데 이 장관급 고위직 관료들이 한번 이 MWC 현장에 정말 이 한국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한번 다녀가면 기존에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미팅을 계획했었던 그 계획을 다 뒤로 미루고, 바이어와의 미팅도 뒤로 미루고 기존 스케줄을 빼가면서 소위 장관 예우라든가 의전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쑥 한번 둘러보고 30분 둘러보고 빠져나갑니다. 그게 맞는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산업의 경쟁 격화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한국에게는 어떤 R&D를 더 집중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또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규제 환경이 어떻게 이런 미래 산업으로 발돋움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한국이 나아가야 할지를 방향성을 제안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3일 내의 사이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보도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 오는 게 좋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좀 건너갔는데요, 안타깝네요. 세계는 정말 이 기술 전쟁을 격화시켜 나가고 있고, 그 전해, 작년, 재작년 해를 과거와 비교해서 지켜보면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더 느끼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기술 영역을 선점하고 어떤 포지션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우위에 있을 것인지. 우리 ICT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6G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6G를 또 선점할 것인지에 대한 포부와 방향성을 갖고 국제적인 또 외교적인 협상도 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런 고민 아니고 이 비싼, 여러분 MWC 그냥 가장 저렴한 버전의 참석료가 100만 원이 넘어요. VIP는 150만 원, 200만 원 돼요. 그거 개인 돈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셨으면 여행하고 골프 치고 할 게 아니라 정말 더 공부하고, 저도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4일 여정에서 3일 반을 완전히 MWC 그 기업 부스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자라는 심정으로 진짜 다 돌아다녔는데, 저는 민간기업, 저는 SKT에 왔으니까 민간기업의 협력으로 이곳에 왔지만, 더 세금으로 이 자리에 오고 참석하는 것은 어쩌면 국민을 대신해서 오는 것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 고위직 관료들 오시면 바로 밑에 급 의전, 오로지 그 장관의 경로만 생각하는 그 많은 또 고위 공직자들도 다 같이 오는데, 차라리 안 오고 한국에서 더 많은 고민이라도 하고 그런 게 낫지 않나요? 공부하러 오실 거면 당연히 좋지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좀 합니다. 말이 좀 빗나갔는데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기 부양의 규모, 예산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분야의 예산을 더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어떻게 도약하고 성장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또 유망신흥국으로 또 새롭게 진출하고, 그들이 어떻게 또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것인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고민이 담긴 그런 확장적 재정 편성을 좀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 담아서 제가 곧 출국하는데 스페인에서 전하는 한국에 드리는 메시지 이렇게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광장에서 속상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잘 지내시고, 저는 여러분 응원하면서 또 한국에서 뵙도록 하고요. 끝으로
겨울꽃 한 번 듣고 도저히 못 듣겠다 하고 닫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노래 좋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겨울꽃. 겨울은 어려운 경제를 뜻하고 꽃은 위로를 뜻합니다. 우리 한국 경제 주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담아 보고자 준비한 노래고, 제 유튜브에 겨울꽃이라는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 아마 3, 4분이면 되니까 들어주시고 또 많은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면서 이상 저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뵐게요.